더 정확하고 자세하긴 하지만 시험장에서 저렇게 그리고 있을 거예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민우입니다. 오늘은 이간 모의고사 온 2회의 기술 지문으로 공부해 볼게요. 이 지문에서는 자연모사 기술의 사례인 전자피부를 설명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전자피부까지 있는지는 몰랐죠. 그게 왜 필요할까 싶을 수도 있지만 보통 처음에는 의료용으로 활용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생활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나중엔 아마 이런 것들도. 자, 그럼 1문단부터 바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연모사 기술, 모사한다고 하니까 뭔가를 따라하는 것 같은데 기술로 자연을 따라한다는 건가? 자연의 작동 방식을 모사한다고 합니다. 전자피부와 사람의 피부를 비교하죠.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는 짚어가야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사람의 피부가 압력을 감지하면요, 전기 신호가 유도되고 이게 뇌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아마 전자피부도 이 원리를 모사해서 비슷한 과정으로 작동하겠죠. 자, 그냥 읽어가면서 이해한다?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보통 참고서나 해설지를 보면 이런 느낌의 그림이 따라오죠. 더 정확하고 자세하긴 하지만 시험장에서 저렇게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참고서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도식화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단순하고 빠르면서도 헷갈리지 않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을 좀 더 편하게 읽으려고 그리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제가 도식화한 걸 보면서 이 문단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라면 아마 이렇게 그릴 거예요. 피부 표면 바로 밑에 진피가 있는데 거기엔 촉각 수용기들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촉각 수용기들은 수용기 세포들로 구성이 되었대요. 수용기 세포는 세포막이 둘러싸고 있다고 하죠. 그러고는 전위차와 관련된 막전이 설명이 잠깐 나옵니다. 안정적일 때 안쪽은 다량의 음전화 단백질 플러스 소량의 칼륨 양이온,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음전화를 띠고요. 바깥쪽은 다량의 나트륨 양이온 플러스 소량의 염소 음이온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전화를 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체크해두고 싶어요. 다량의 음전화 단백질, 나머지는 다 이온인데 얘만 왜 단백질이야? 특별히 중요하게 본다는 건 아니지만 어색하다는 생각 정도? 이때 막전위를 휴지전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70 정도라고 하네요. 그대로 이어가 봅니다. 3문단. 자,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촉각 수용기의 모양이 변형이 되고요. 그러면 수용기 세포들이 자극이 돼요. 외부 압력이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누가 꼬집는 걸 한번 떠올려 보죠.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꼬집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체 왜들 그랬지? 어쨌든 꼬집으면 촉각 수용기들의 모양이 변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무섭긴 한데 사실 풍선도 누르면 모양이 변하죠. 그리고 촉각 수용기 안에 수용기 세포들이 들어있으니까 자극이 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러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통로들 중 일부가 열려서 나트륨 양이온들이 세포막 안으로 확산되고 막전위가 서서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양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70에서 점점 플러스 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역시 이런 것들도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자극이 충분히 커져서 역치에 도달하면 나트륨 통로가 완전히 오픈됩니다. 자, 나트륨 양이온이 동네방네에서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 상태가 역전되죠. 세포막 안쪽이 양전화, 바깥쪽이 음전화, 그러니까 활동전인 플러스 30에 도달합니다. 자,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 우리는 압력이 가해졌다고 인식을 해요. 당연히 압력이 커질수록 역치에 도달하는 수용기 세포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뇌도 압력을 더 크게 인식을 하는 거야. 자, 이어서 3문단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인지 가볍게 이미지를 좀 떠올려주면서 읽어가는 게 좋아요. 막전위, 그러니까 휴지전위가 활동전위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이번에는 칼륨 통로가 열려요. 그러고 세포막 안에 있었던 칼륨 양이온이 밖으로 쫙 확산이 되는 거죠. 다시 막전위가 하강되고 그럼 또다시 휴지전위에 도달하게 되고 그럼 또다시 안정되게 되고, 그렇죠? 아까랑은 또 반대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안쪽에는 나트륨 양이온이 있고 바깥쪽에는 칼륨 양이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 상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줘요. 어떻게? 나트륨 칼륨 펌프로. 그걸 능동수송이라고 하죠. 농도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확산과 달리 능동수송은 일부러 힘을 쓰는 과정이니까 에너지를 좀 사용하고요. 내용이 좀 많았죠? 이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그림과 마찬가지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정리하기 좀 힘들겠죠. 언제 이걸 어떻게 다 쓸 거야? 제가 실제로 문제를 푼다면 아마 이 정도로 메모를 해갈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전자피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봐왔던 그 과정을 비슷하게 따라가야 되겠죠? 전하를 띤 이온들이 이동하면서 전기 신호를 유도한다고 해요. 전자피부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규소가 주 성분인 인공세포들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된 이온성 액체가 들어있어요. 양전극, 음전극, 송신기의 위치가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실라놀 작용기 말단의 수소 원자가 약한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온성 액체의 음이온들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음이온 층을 만들게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양이온들이 또 음이온과 결합을 해서 바깥쪽에 양이온 층을 형성해요. 자, 방금 전에 봤던 그림처럼 이렇게 이중으로 된 층을 만들겠죠. 다음 내용을 살짝 예상해보면 아마 압력을 받으면 이 층에 변화가 생기고 그럼 전기 신호가 생겨서 인식한다, 이런 게 아니겠어요? 사람 피부와 비슷한 기전으로 작용하겠죠. 자, 육문단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두 전극과 실라놀 작용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대요. 그러면 양전극, 음전극 사이의 인력, 그리고 음전극, 양이온 사이의 인력이 커지고 압력이 더 커져서 결합이 끊어지면 각각 서로에게 끌려가서 결합을 하는 거죠. 역치를 넘기는 것과 비슷하게 전자피부에서는 결합을 끊어야 신호가 생긴대요. 전극에서 전위차가 형성되면 전기 신호가 유도가 돼요. 그러곤 전자회로로 전송이 돼서 분석이 되는 거죠. 사람이었으면 뇌로 갈 텐데 전자피부는 전자회로로 간대요. 차이도 딱 짚어두고 넘어갑시다.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도 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었으면 펌프로 강제 이동을 시키죠. 근데 전자피부는 어떻게 해요? 전류를 잠깐 끊어버린대.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지문이 예쁘게 끝났습니다. 사실 예쁘게라기보다는 이제야 드디어 끝났죠. 자, 문제는 30번 문제를 해석해 볼 건데요. 그 전에 27번 문제도 잠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27번 문제 정답이 3번이죠. 음이온이 아니라 음전화 단백질이 양이온보다 많은 거니까 정답인데요. 그냥 막연하게 1대1 대응할 게 아니라 좀 눈에 띌 만한 내용을 정답 선지로 만들어 뒀다는 거 반드시 짚어두고 넘기시죠. 30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사람 피부와 전자 피부에 각각 크기가 다른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하죠. 표를 보면 A와 달리 B에서는 사람 피부든 전자 피부든 전기 신호가 전달까지 됐죠. 우선 A에서 전자 피부에 전기 신호가 유도되었다는데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중층을 형성한 결합이 일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 신호 전달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압력이 센 건 아닌가 봐요. 많이 약하니까 사람 피부에는 유도도 안 됐지. B는 어때요? 아주 강한 압력일 거예요. 사람 피부든 전자 피부든 완전 프리패스. 자, 선지 바로 들어가 봅니다. 1번. 당연히 맞죠. 유도도 전달도 안 됐으니까요. 2번. 이게 답일 겁니다. 결합을 못 끊으면 유도도 안 돼요. 어느 정도 끊어졌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3번. 양이온과 음이온의 재결합 과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이중층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4번. B는 강하다고 했어요. 5번. 사람 피부의 수용기 세포에서 양이온들이 세포막을 가로질러서 유입된다? 그렇겠죠. 다만 A는 역치에 도달을 못해서 유도가 안 됐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기술 파트 지문 같이 한번 공부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